안녕하십니까. 중기 이슈 톡톡톡. 오늘은 중소기업의 수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유롭지 않고 특히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뭔가 그 해결책이 되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메이트 코리아의 신덕화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그 중소기업들이 이 비대면 상황에서 즉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수출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덕화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처음 뵀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신덕화 대표님의 메이트 코리아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들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그런 네, 일종의 이제 수출 대행 네. 서비스를 하는 그런 벤처 기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 신문 보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사실은 이런 회사가 있으면 우리 중소기업들 수출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육성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네. 제가 그때 신문 스크랩을 해놨다가 저희 직원들한테 여기 사장님 좀 빨리 모셔와라. 그렇게 해서 오늘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그 메이트 코리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우선 좀 그 메이트 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한테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우선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청년 기업인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저를 소개를 할 때 청년 보부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된 직군인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한국에 수많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이 소비재 산업에 종사하는 이 화장품, 식품, 패션, 가전제품 여기에만 이미 지금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되게 한 30만에서 50만 기업이 포진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해외를 이제 진출을 할 때가 이제 된 거죠. 근데 국내 시장은 너무나 포화 시장이다 보니까요. 근데 이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확보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해외 영업 사운드를 뽑아서 영업을 한다거나 실적까지 가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과 노를 저어서 가는 것과 이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이미 그냥 각 국가별로 이제 영업 채널들을 이미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들을 가장 빠르게 저렴하게 기업들이 활용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청년 보부상, 예. 그러니까 보부상 과거에 그 조선시대 보부상과 같은 역할을 맞습니다. 하는 거를 지향한다고 네, 하셨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조그만 화장품 제조업체예요. 네. 그러면 제가 우리 그 메이트 코리아를 통해서 네. 어떻게 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또는 뭐 네네. 말레이시아 시장 어떻게 네. 진출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해외 진출을 한다는 거는 이제 돈과 직결이 됩니다. 우리 기업들한테는. 저희가 예를 들면 베트남에 출장을 한두 번 갔다 오는 비용만 해도 돈 몇백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파이팅에 있는 사장님들은 이제 직접 진출을 하세요. 현지 법인을 만드는 거죠. 현지 법인이 있어야 상거래가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직원들을 당연히 채용을 하게 되고 사무실 임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만 기회 비용이라고 불리우는 돈이 가장 적게 잡아도 돈천이 드는 거죠. 이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에서 법인을 만든다, 외국계 기업으로 법인을 만든다, 굉장히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보는 것도 많고요, 비용도 많이 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희를 통하면 단돈 출장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돈으로 3개 국가에 10개 채널을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진입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미 저희가 3개 국가의 각 채널들을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엄밀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할 때 저희 회사가 네네. 메이트 코리아에다가 물건을 팔고 그 물건을 메이트 코리아가 베트남에서 팔아서 판 대금을 그러니까 회수해서 저한테 다시 이제 제 물건값을 갚아주는 그런 네네. 형태입니까? 아니면은 그 전체 라인 그러니까 그 통로라든지 경로만 그 소개를 해주고 사실상 이제 제 이름으로 팔고 제가 그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회수해 오는 그런 구조입니까? 지금 네, 제가 설명을 협업 드리겠습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뿌리의 근간입니다. 이 수출 주도국 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이 사장님들이 직접 수출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행하는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제 이거를 수출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구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기업 사장님들의 이 수출 자력도라고 해야 되나? 이게 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바이어가 이 브랜드의 제품을 선호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중개를 다 해드려요. 그리고 제조사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장님 직접 수출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이제 인보이스나 패킹 리스트랑 서류 작업까지 다 해드리거든요. 거기서 하겠다고 하시는 사장님들은 저희가 이제 토스를 해드리고요. 근데 너무 바쁘시거나 자신이 없으신 사장님들은 역으로 이제 말씀 주세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대행해달라. 그럼 저희가 이제 팔아줘라. 맞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사장님들이 직접 수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메이트 코리아가 하는 역할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하고 네. 그러니까 뭐 그 화장품을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화장품 회사들하고 네. 만약에 이제 베트남의 어떤 그 화장품을 소비자들한테 유통하는 베트남의 현지 유통회사들 수입상 네. 둘 사이를 이렇게 그 연결시켜주는 역할입니까? 맞습니다. 바이어를 찾아서 네. 어떻게든 이 화장품을 수입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베트남에도. 그들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데이터화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영업도 지원을 하고요. 여기서 성사가 되면 저희는 기업 사장님들께 이제 전달도 드리고요. 이런 역할들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얼핏 그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을 때는 네. 무슨 해외의 그 플랫폼, 그러니까 그 마켓,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온라인 마켓에도 네. 직접 그 입점을 하게 해주거나 또는 그 우리 그 메이트 코리아가 직접 그 제품들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 네. 들었는데 그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이제 베트남을 이제 갔다 와서 이 계약서를 하나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톡이라는 건데요. 베트남은 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외자계를 허용 안 한다는 게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 저희가 소위 쓰는 카카오톡이 기술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베트남에는 잘로라는 로컬 메신저가 있습니다. 아, 처음 제가 접촉할 때 3천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유저가. 그것도 스마트폰 기반인가요? 예, 카카오톡과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어, 중국에는 위챗, 일본에는 위챗, 네. 라인, 라인. 왓츠앱, 스카이프, 베트남만 잘로. 잘로를 쓰는 거죠. 어, 2018년 10월부로 1억 계좌가 돌파를 하게 된 거죠. 1억 명이 잘로를 가입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래? 베트남 인구가 한 7, 8천 정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지금 1억 1천만 명 정도 아, 이제 그래요? 예상하는데, 네. 근데 1억 계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중복 가입자도 중복 가입자도 있고 2, 3천만 뭐 명은 있을 거고요. 한 사람이 비즈니스 때문에 뭐 네, 맞습니다. 여러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네. 있겠죠. 그래서 이 잘로를 저희가 이제 택한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와 이제 다른 이제 기업들과 차이는 이 저희는 오로지 베트남에서는 잘로만 잡고 저는 이제 계획과 플랜을 세웠던 친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왜 성공하기가 이제 현 시점에서 힘드냐면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금전 거래가 오고 가고 바이어와 상거래가 힘든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남과 북의 거리가 직선 길이로만 2,000km입니다.
곡선까지 치면 3,800km고요. 63개의 행정구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약 90% 이상이 이제 캐시온 딜리버리라는 물건을 받고 현금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물건을 받고 마음에 안 들면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거래에서 셀러는 공격적으로 제품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이 63개의 행정구역에 분명히 바이어가 있을 건데 지금도 한국 화장품은 제가 원장님과 인터뷰를 하는 시간에도 나가고 있어요. 그 63개의 성에 각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도매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그들이 쓰는 메신저에 올라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까지 2년이 소요가 됐었죠. 잘로 하고. 예, 맞습니다. 이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카카오톡 있잖아요. 카카오톡이 지금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카카오 샵도 있고 뭐 이모티콘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택시도 있고 헤어도 있고 잘로도 이제 똑같습니다. 방향은. 메신저 대화만 하다가 이커머스가 나왔고 택시가 나오고 페이가 나오고 잘로 샵이라는 이커머스의 메인 최상단 배너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최상단 배너에다가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회사 화장품 수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 회사에 이제 이 고객사 분들이 이제 연락이 오시면 저희가 이제 직접 가요.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제품의 가격이나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죠. 맞지 않는 제품들은 정말 솔직하게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지금 이 가격과 이 디자인으로는 좀 힘들 수는 있겠다. 베트남에서 안 먹힌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식약청 인증을 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베트남 식약청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원장님이 해외 나갈 때 요건 없이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인체와 직결되는 재화 또한 현지 수입 국가의 식약청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2달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저희가 이 업무까지 처리가 되면 인증서가 한 장짜리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게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이 국가에서 이 제품이 통관이 되는 겁니다. 수입이 되고. 그 증서가 나오면 그 증서를 바탕으로 잘로 샵에 이제 론칭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제품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CS가 들어가고 B2B 바이어들이 연락이 오면 매칭까지 해드리는 거죠.